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은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물론 이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도 있지만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 초역세권인 지역, 인기 그동안 좀 많았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지배적입니다. 이 지역별로 양분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죠.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입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전화는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6356번 끝자리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02-545-7988번 여기로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곳 있죠? 동도 좋고요.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빨리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부동산 시장의 또 이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에선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세금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안한 전세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전세금 보험,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입자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전세값이 또 어마무시하게 치솟았으니 혹시나 깡통주택으로 나의 이 전세자금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세 이 세입자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네, 어쨌든 세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건데요. 이제 가을에 다가오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파리 대책 여파로 인해서 이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는 세입자가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7월 말까지 가입 건수가 약 22,331건이고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4조 7,82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44%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기간에 SGI 또 서울보증에서도요, 이 전세금 보장 또 신용보험 가입을 하는데요. 이 가입 건수도 약 13,389건, 그리고 금액으로 약 1조 4,862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8%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 전세가율이 막 75%, 80%에 달하고요. 또 역대 최고점을 찍다 보니까 이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금 반환 보험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또 집주인이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대신 전세금을 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또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요. 이런 주거 환경에 있어서 1년 이상 전세를 할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또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이 전세금 보장 보험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당분간 이 불안한 전세 시장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의 전세 수요가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할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반대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요. 이 입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전세가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 매매가도 같이 덩달아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일수록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인 곳일수록 좀 더 빨리 이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이 집가 상승, 하락, 이게 좀 빨리 반영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라든지 또 소유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에는요, 이 전세 계약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시는 그런 반전세로 계약하시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규제 대책이 나옴에 따라서 뭐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이 조금 안정화 그런 시장에 이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서민들이 좀 주거 있는 데 있어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 골칫거리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도 저희 열려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투자법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곡 궁금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 넣어주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시도할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곡 궁금해서요? 지금 정다동 한솔주공 아파트 갖고 있는데요. 예. 이거 매도하고 평수를 좀 늘려서 주변에 아파트 매매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시기가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이곳을 팔고 새로운 곳을 어디를 좀 내다보셨는지도 뭐 정해 놓으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다동 정든마을 신화아파트요. 정자동 정든마을 신화아파트 여기를 이제 네.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한번 찾아보신 거고요.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한솔 주공 여기부터 한번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본부장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솔 주공 사시는데 뭐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 한 2년 됐어요. 이제 2년 되셨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17평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평수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27평 정도로. 27평 정도. 네. 네. 지금 한솔주공 2년 전에 사셨으면 좀 올랐겠네요? 네. 최근에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네. 네, 최근에 시세 어느 정도 하던가요? 한 3억 4천 정도. 그죠, 한 3억 중반 달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새 보더라도 보통 한 뭐 6, 7천씩 오르는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큰 평수가 필요하시다면은 옮기시는 거를 찬성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네. 알아보신 곳이 바로 밑동네네요. 네네. 이 네. 근방에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분당 연락 살기 좋죠. 네. 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어쨌든 분당이란 곳이 뭐 정자역하고 뭐 미금역이 신분당선이 뭐 오면서 어쨌든 분당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당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정자역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솔주공 4단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좀 소형 평수로만 구성이 돼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뭐 소형 평수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분당, 뭐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같은 곳에 젊은 분들의 거주가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물론 소형 평수, 중형 평수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는 조금 오르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한솔주공 사셨을 때도 뭐 2년 전에 사셨으면은 충분한 차익은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정든마을 신화 5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화 5단지 같은 경우는 이 평수가 되게 다양한 아파트잖아요. 네.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드려요. 네. 근데 분명히 가격 차는 날 거란 말이죠. 네네. 예, 뭐 신아파트 27평 같은 경우가 한 5억 초반 정도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정도 뭐 여유 자금은 있으신 건가요? 네,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과연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옮기는 게 좋냐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시죠. 네.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뭐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 안 받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택을 구입할 때 뭐 대출을 활용하시는 건 뭐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그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 그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이나 뭐 다달이 나오는 이자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저는 기왕이면 좀 더 큰 평수로 옮기시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분당이란 곳이 뭐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오려면은 앞으로 한 7, 8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분당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될지 리모델링이 될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동안 한 2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상승폭이 조금 완화가 될 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규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해서 그동안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큰 평수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을 활용하셔서 뭐 정든마을 27평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가격 하락 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넓은 데서 편하게 사시면서 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은요.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하시는 거 저는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 수초동 우성 아파트 25평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보유 기간은 오래되었습니다. 예. 예, 매도를 해야 하고 다른 곳으로 매수해야 되는 건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건지 그게 예.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유를 오래 하셨어요? 네, 오래 했어요. 네. 혹시 지금은 거주 중이세요? 임대 놓고 계세요? 임대 놓고 있어요. 아, 임대 놓고 계시고요. 네네.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글쎄요. 네, 굉장히 좋은 곳이고 뭐 주변 네. 강남역 상황을 봤을 때는요. 네. 제가 볼 땐 매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서초 우성오차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뭐 바로 옆에 삼성타운이라고 했던 게 들어왔었고, 예. 네. 또 바로 옆으로 이제 앞으로 롯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타운이 처음 조성될 때 이 주변에 뭐 전세가라든지 뭐 입주 그런 가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직장을 오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주거를 찾다 보니까 굉장한 많은 주거 선호도가 있었던 곳인데 예. 이제 앞으로는 롯데타운이 조성을 잘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옆으로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이 되면은 물론 뭐 더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뭐 공원도 네. 생기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주변의 상황 또 강남역과 인근에 있다는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이 아파트를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우성오차가 조금 약점이 뭐냐 하면 예. 세대수가 좀 작아요. 그죠?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 뭐 400여 세대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세대수가 작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나홀로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뭐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 혹시 요즘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시세 조금 좀 많이 올란 것 같은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9억을 조금 넘어갈긴 갈 것 같긴 예,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주변에 뭐 레미안 서초 STG가 바로 밑으로 들어오는데 네. 여기는 뭐 지금 분양권인데도 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우성 오차 같은 경우도 뭐 추후에라도 어떤 개발 그리고 또 이 주변이 이 상업지잖아요. 네. 예, 상업지다 보니까 이 서초 우성은 지금은 주거 지역인데 향후에 뭐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종상향이 된다는 것은 이 집값 한마디로 하면 땅값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예, 주변에 뭐 앞으로 재건축할 아파트들도 몇 개 있고 그런 수요 또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보신다면은요. 제가 볼 때 뭐 하락 여건은 거의 없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는 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좋으시겠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전화 연결, 다음 분 연결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어디 검토하면 될까요? 예, 저 구이동에 그 빌라를 하나 매수하라 그러는데 매수해도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빌라요? 번지가 어떻게 되나요? 596번지요. 힐카운티 빌라요. 힐 카운티?
빌라 예, 596번지. 예. 네. 어떻게 뭐 실거주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투자로 하는데요. 투자로? 알겠습니다. 네. 구이동 마찰 시장자님. 예. 예,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96번지. 홍무장님 네. 청거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버님은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예, 저 성남인데요. 아, 성남이요? 예, 예. 아, 성남인데 구이동 이거 다스티건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아, 거기 뭐 좋다 그러게요. 그 주위에 뭐 많이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 주위에 빌라가 하나 나온 게 있어갖고 아. 또 신축 빌라인데요. 신축 빌라면 입주를 했나요? 아니면 입주할 건가요? 아니, 입주 아직 안 했어요. 그게 아. 11월 달에 입주거든요. 11월 달에 준공 예정인 거고. 예. 네. 제가 번지수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혹시 이게 방이 2개짜리인가요? 3개짜리인가요? 예, 투룸이고요. 네. 실평수는 15평이고요. 네. 매수가는 2억 8,800여. 아, 2억 8,800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구이동 쪽이 이제 개발이 뭐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해주신 번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제 구이역 주변으로 해서만 개발이 잘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구이역 쪽으로 해서 뭐 주상복합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상복합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당연히 지가도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개발 계획이 뭐냐 하면 이제 동부지법이 이전을 했잖아요. 예. 네, 동부지법이 이전을 했고 또 KT 운영본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호텔 또 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 따라서 좀 더 지가 상승은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이역 주변은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데 가치는 괜찮아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면은 이 구이역과 뭐 거리는 한 7, 8분 정도 도보로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강변역에서도 한 뭐 7, 8분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지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룸이라고 하셨는데 실평수 15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예. 현재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오시면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실평수가 막 한 10평, 11평 그 정도 되는 것들이 벌써 한 3억 5천 이상 가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강남과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15평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주거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넓은 크기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 목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10월에 만약에 이게 입주하면은요.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때 혹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실 건가요?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요. 저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임대주택을 내는 게 더 유리하나요? 아니면 아들이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들 앞으로 이렇게 집을 사주는 게 그게 더 유리하나요? 아드님이 같은 세대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세대가 분리되어 아니요, 있는 건가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집이 하나 있으시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파실 때는 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10% 중과된 부분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업자를 내시고 뭐 4년 뒤에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9월에 로드맵도 나오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뭐 혜택이라는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그친다. 뭐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것이라고 하시면 그냥 요거 하나 투자하셨다가 뭐 단기간에 파셔서 차익을 남기셔도 괜찮고요. 아, 아들 앞으로 해놓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안 했는데 직장 생활한 지가 한 4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아드님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요. 네. 나중에 아드님이 아파트를 청약받는다거나 그러실 때는 조금 불리한 점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주택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은 청약 가점에 있어서 조금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뭐 아드님 이름으로 하셔서 단기간에 팔아갖고 차익을 남기신 데는 저는 찬성을 드려요. 그래서 네. 아드님 상황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버님도 임대사업자를 내실지 그걸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일단 투자하셔서 뭐 한 2, 3년 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좀 네. 빨리 한 4년 안에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네, 그 지역은 일단 뭐 다스리트 그 정도 크기에 그 정도 가격이면 매수하셔도 약간의 그 갭 차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빌라 옆으로 보면 이렇게 학교가 3개가 나란히 있어갖고요. 네. 초등학교가 바로 한 50m밖에 안 돼요. 예, 바로 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고 또 예. 한 15평 정도 되니까 뭐 자녀 가진 예. 분도 충분히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하시되 좀 단기간으로 차익을 보고 좀 매도하시는 그런 방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요. 예, 어떤 아파트인가요? 쌍용 예가, 장기동 장기동 쌍용 예가하고, 쌍용예가. 예. 예, 그 KCC 스위첸하고요. KCC 스위첸하고 이 둘 네. 중에 뭘 사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쌍용 예가는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스위첸은 내년에 지금 입주인데, 앞으로 뭐 전망이라든가 뭐 장기 보유는 어떨런지, 뭐 예. 팔아야 될런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포에 거주하세요? 김포에, 저는 부산이고요. 아들이 김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님은 부산이시고 아드님이 김포에 네. 거주하시고. 네, 네. 그럼 이 쌍용 예가를 뭐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아, 분양받으셨고, 그 바로 옆에 KCC 스위첸도 또 분양을 받으셨고요. 예, 네. 김포에 대해서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장기 지금 이제 한강 신도시가 한 2010년 초반쯤에서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김포 지역에 뭐 택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장기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분양이 잘 안 된 경우에 뭐 장기 전세라든지 뭐 장기 임대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왔던 곳인데 예, 이제 그 앞으로 해서 뭐 풍무라든지 뭐 걸포라든지 오히려 더 서울과 가까운 입지 좋은 곳에도 지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걸포에 있는 뭐 한강 메트로 같은 경우가 뭐 경쟁률이 한 7대1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이 김포 지역에 공급량이 워낙 많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공급량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이 가격들이 막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더군다나 지금 장기동 같은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 있는 풍무라든지 걸포에 비해서 좀 더 전에 조성된 그런 단지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혹시 몇 평 갖고 계세요? 33평이요. 34평 같은 경우면은 가격은 안 알아보셨죠, 어머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조금 넘는 수준, 한 3억 한 5천 정도 생각이 되는데, 뭐 KCC 스위첸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뭐 분양권이 그 정도 평수면은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는 게 뭐 한 1,000만 원에서 뭐 많으면 2,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곳에 더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김포에 경전철이 들어오면은 좀 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더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으신다고 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기왕이면은 또 서울 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상당히 매매가 요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게 장기로 갈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면 수도권부터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매도가 안 된다면 네네. 그 임대사업은 내면은 어떤 게 낫습니까? 뭐 임대사업 내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야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예.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죠.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성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중성 부장, 이철웅 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물건 점검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들 오늘도 꼽아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챙겨놓고 있겠습니다. 안중성 부장님, 오늘 어느 곳 준비하신 거예요? 네, 서울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가장 변모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 두 군데를 좀 꼽아보라 그러면은 마곡과 용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권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고 중심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미개발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 가치에 따른 집가 상승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선호하시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도 개발이 진행 중이면서 하나가 끝나면 다시 또 뭔가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지 그리고 상업지의 분포에 따라서 배후 투자를 할 수 있는 원효로 일가 지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철웅 소장님의 물건도 궁금해요. 매력 포인트 발설해 주시죠. 자, 오늘은 강남과 강북인데 또 하나의 강남을 뽑아가는 두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송파구 송파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강남 상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송파대로변의 한 복판, 약 옆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업무지구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9호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본 물건지에서 걸어서 9호선 석천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북의 강남, 자 어디가 되겠습니까? 세 군데가 있죠. 용산과 마포, 성동.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성동 쪽으로 가볼 텐데요. 마장 축산물 시장, 우시장 예전 말이죠. 요즘에 이제 굉장히 축산물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마장역에서 도보 정말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강북의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다리만 건너면은 강남 압구정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두 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볼 물건은요.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8호선 송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7년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2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2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징부터 일단 챙겨봐야죠. 어떤 것들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송파동 그러면은 구하고 행정명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심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8호선 송파역에서 도보를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위쪽에 지금 한창 9호선이 공사 중이죠. 빠르면은 2018년 말 늦어도 2019년이면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위쪽에 이제 석천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됩니다. 본 물건지에서는 걸어서 송파나 석천역을 두 군데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나오시면은 가락시장 사거리가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송파대로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송파대로변,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오는 이제 양재대로가 이렇게 만나는 지역에 사거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교통의 흐름 동안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 아시겠죠? 수서 SRT 역사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가실 때 고속철을 타기 위해서 굳이 뭐 용산이라든지 서울역까지 가지 않으셔도 이곳 송파구 쪽에서 고속철을 타고 지방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문정 로데오 거리가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위쪽에는 또 잠실 롯데월드, 잠실 상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의 어떤 상권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석촌호수라든지 바로 아래쪽에 이제 송이공원이라든지 또 단천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또 도보로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이 잘 조성이 돼 있는 데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가 6개에서 7개가 본 물건지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수요, 여기 또 학군 수요, 그다음에 강남의 어떤 직주 근정성까지 다 갖춰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상권이면서 강남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따져보자고요. 개발 호재들 많습니다. 일단 교통적인 호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늘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레일의 효과, 레일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9호선 공사 한창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빠르면은 12월 2018년 내년 12월 말, 늦어도 2019년도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는데 9호선의 파급 효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9호선이 개통되는 지역마다 뭐 임대료, 또 집값, 땅값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9호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 이곳에서 더블 역세권을 바로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미 이제 정식 개장이 완료가 됐죠. 제2 롯데월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상징성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초고층 건물,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건물이 하나 들어섰을 때 주변에 미치는 상권, 같이 공생을 한다고 합니다. 상생을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고용 효과, 또 교통 유발 어떤 효과부터 시작해서 경제 파급 효과까지 따진다고 그러면은 건물은 하나동이지만 지역의 일개 시상권과도 맞먹는 그만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또 가락시장의 현대화 시설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1차로에서 가락몰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차, 3차 이제 도매, 소매 시장의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인데 바로 이제 송파대로변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꼭 시장을 보기 위해서 무슨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가정의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문정 법조타운의 조성 소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정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서 검찰청, 등기소, 법원, 그다음에 주변에 종사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까지 전부 다 이 문정동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호재를 지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자,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언제 준공 완료됐나요?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골조 공사가 중간층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11월 말 정도면은 준공이 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룸이고요. 흔히 좋아하는 이제 3베이. 여기에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뭐 가스 쿡탑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일정은 필로티 주차장, 그다음에 이제 대형 엘리베이터. 여기에 이제 이중의 CCTV라든지 현관 보안문이 설치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서 보시면은 코너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차량의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공사에서도 굉장히 내외장재를 강남에 맞게끔 고 수준의 어떤 그 내장재를 마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에 직장을 둔 사회 초년생 내지는 신혼부부 내지는 투자자들한테도 아주 적합하게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얼마나 뛰어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신축의 3분양에 이제 장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격이 약간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200이 붙어 있지만요. 그만큼 가격을 깎고 또 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2억 8,200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 전세가 보통 2억 한 3천대에서 4천, 많게는 한 5천대까지 형성이 돼서 중간 가격 2억 4천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전세를 놓고 이렇게 융자 전혀 없이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한 4,200 정도 강남권이면서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곳은 가락시장이라든지 잠실 이런 상권에 근무하시는 소형 상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형 사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증금 3천에 한 9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위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월세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한 9천대 투자가 되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수익형과 또 나중에 3년이나 4년에 파셨을 경우는 시세 차이까지 덤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송파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물건으로 저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뭐가 있겠습니까? 현장 와서 보시면은 정면에 뭐가 보이냐면은 제2 롯데월드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워낙에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다 그러면 위치가 가만히 이렇게 대략 좀 떠오르실 겁니다.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정말 많은 학교가 있는지 그만큼 많은 직장 수요가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저희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속속들이 정보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화주세요. 02-2077-639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저희 두 번째 물건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 중강선 효창 공원암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이 중 2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봅니다. 안중선 부장께서 준비하신 물건 한번 들여다보죠. 원효로 1가입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살펴주세요. 네, 우선 용산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로 일대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필두로 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계속해서 지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해서는 고가의 지가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 상업지 분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많은 억 단위로 이렇게 좀 투자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매물조차도 없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시겠다 마음 먹으셨으면은 주택지가 굉장히 부족하죠, 이 지역이요. 따라서 배후 주거지로서 앞으로의 개발 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이 지역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용산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용산과 그리고 용산역 자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이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접근이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6호선과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는 마포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게 되면은 중부 종로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광부권에서는 핵심 노선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용산을 관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으로서의 투자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 바로 좌측이나 우측을 보게 되면은 바로 공원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창공원 자체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요. 경의 숲길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남동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공원 자체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상업지들이 들어섰던 점, 그리고 젊은 층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용산역을 가시게 되면은 여러 호선 6개의 노선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면세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정거장으로 바로 용산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우측을 보게 되면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 내 집에서 딱 한 정거장이면은 가까이에 또 위치가 앞으로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보로도 약 15분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용산 개발에 있어서 배후 그리고 앞으로의 지가 상승을 반영을 가장 흡수를 많이 할 지역이 본 지역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효로 1가 많이 정비가 됐어요. 이미 앞에도 공원길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큰 곳 아니겠습니까?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한강로 일대 개발이 되겠는데요. 지금 와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말쯤에, 올해 하반기에는 전면 2구역과 3구역에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던 레미안과 그리고 푸르지오가 완벽하게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도로가 다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또 인구들이 지금 밀집이 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너편을 보게 되면은 바로 또 아모레퍼시픽 부지가 올해 말에 또 준공을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그 건물에만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직장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강로 일대 개발이 업무 지역으로 재탄생이 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성 검토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라는 또 예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의 개발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또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재탄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의 밀집 그리고 그 주변으로의 상업 그리고 상권 자체가 팽창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호재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건물 한번 보죠. 준공이 완료됐더라고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시면 좋겠고 용산 지역 많이 돌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원효로 특히 뭐 용문동이라든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후분양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제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해약 세대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물 자체를 직접 보시고 용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2층이지만 지금 가시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4, 5층보다는 가시권이 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에 도로를 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면서 옵션까지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매물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떤지 또 투자 시에는 어떻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용산 지역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보시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3억 5천만 원을 기록하는 이런 다세대 투룸형 구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2억 6,500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약 2억 2천 정도로 지금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이지만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약 2천에서 3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나 월세가 같은 경우도 곧 강남 수준만큼 회복이 될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있겠죠? 뭘 볼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어느 지역을 가나 좀 비슷한데 용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요. 투자 금액 자체를 똑같이 가져가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황금 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그리고 지역적인 검토를 하셔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건 저희는 원효로 일가 다녀왔고요. 준공 완료됐습니다. 어떤 정보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물건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곳일까요? 강북으로 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오피스텔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마장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2018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2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릴 곳은 성동구 마장동입니다.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이곳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자, 두 번째 매물은 이제 강북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 행정구역상은 성동구, 그중에 이제 마장동이 되겠습니다. 마장동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역은 물론 이제 마장역이 되겠죠. 5호선 마장역인데요. 이곳은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차를 타고 문을 닫자마자 다시 내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1분에서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제가 이제 초자를 두 개를 붙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신다 그러면은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서울에서 쿼드러플 역세권이 몇 개 안 되죠. 그러나 이 왕십리 쿼드러플 역세권을 도보로 바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뚝섬이라든지 용두공원 그다음에 바로 청계천이 흘러나오는 지역의 인근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어떤 녹지 공간과 더불어서 교통의 여건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성동구라든지 마장동 일대는 굉장히 물가가 저렴한 또 재래시장들이 또 많이 몰려있기도 유명합니다. 신설동이라든지 조금만 더 청량리 쪽을 나가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큰 재래시장들이 많이 몰려있죠. 따라서 이렇게 좀 저렴한 생활 물가를 직접적으로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에서 개발의 압력이 동시에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장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자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왕십 뉴타운이 다 입주가 됐죠. 텐질과 센트라스로 대변이 되는 왕십리 뉴타운이 다 완료가 돼서 입주가 돼 있고요. 바로 반대편 건너편 청량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균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시작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왕십리의 개발 효과 그다음에 청량리의 앞으로의 개발 효과를 동시에 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 지금 성동구 마장동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익형 월세를 많이 좀 찾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병원까지 바로 이제 한양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학생과 또 임직원, 또 교사들,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신 직원들까지 굉장히 수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에 정말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는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게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장동 그러면 큰 개발 호재는 없지만은 지역과 굉장히 근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장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마장역 뒤쪽에 보시면은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폐자재라든지 변압기 등을 그동안 쌓아놔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전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전은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이전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이면은 한전 부지가 전부 다 김포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곳에 지금 계획으로는 청사라든지 그다음 신청사라든지 또 주민센터 여기에 또 주민들의 녹지 공간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휴게 공간까지 갖출 예정인데 바로 본물건지에서 마장역까지 1분에서 2분 거리, 본물건지에서 마장역에서 한전부지까지는 불과 한 30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개발 호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장동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마장 축산물 시장, 물론 이제 도축장이라든지 우시장 같은 건 진작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곳이 이제 서울시 물동량의 72%를 담당하는 축산시장인 자리를 잡고 있죠. 또 이 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을 통해서 예전에는 뭐 악취도 나고 이래서 많이 꺼려했습니다만 지금은 외국 관광객들도 한 번쯤은 코스로 둘러보는 그럴 정도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월 17일이었죠. 제2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14군데 중에서 바로 선정이 된 게 마장동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거지 중심과 또 이제 그 상가, 근생 중심 지역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거지 중심이 아니라 상가 중심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또 앞으로 개발의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 효과 바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GTX B 노선이 청량에서 출발해서 송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바로 보물건지에서는 청량역까지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철의 시대가 강북에서 열리는데 그 고속철의 시대를 바로 인근에서도 직접 겪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건물 확인하러 가볼 텐데요. 마장동 오피스텔입니다. 원룸 형태로 지어지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형이어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은 뭐 안에 주공간이 뻔히 다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싫어했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1.5룸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말하면 제가 항상 뭐 1000세대급 이상의 대단지 규모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가 돼 있는데 4개의 동에 96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좀 크고요. 그다음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중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중간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1월 말쯤이면은 완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풀옵션은 다 제공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지만 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따라서 지하의 주차장, 지상의 주차장, 기계 주차장까지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한 나홀로 사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좀 선호할 만한 그런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뭐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옥상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런 보안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건축주가 시설을 잘해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입주가 끝나면은 보통 이제 다른 전문 업체라든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물건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건물관리회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에 속한 회사에서 입주가 끝나더라도 AS라든지 건물관리, 임대관리까지 같이 해드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마장동 오피스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뒤에 200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낸다 그러면은 부가세 환급을 다시 받겠죠. 그런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2억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억 200인데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 요즘 하늘의 별떡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제가 한 1억 한 6천 정도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이 원룸 같은 경우를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1억 한 7천에서 8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정말 최보수적으로 책정했을 때 1억 한 6천 따라서 한 4,200 정도 일단 투자 금액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수익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게 아까 한양대학교 상권이라든지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병원까지 수요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는 한 70 정도 책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대출이 조금 깐깐해지면서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또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한다고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억 한 2천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출 1억 한 2천과 보증금 2천 정도를 빼면은
수익형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한 6,200 정도가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원룸이지만은 공실 없이 안전한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한 4년이나 5년 후에는 가볍게 또 시세까지 덤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장동 오피스텔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이후에도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주세요. 궁금한 사항들 저희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